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로 국내 증시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8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6% 오른 2,4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오름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4월 내내 8조 원가량의 물량을 팔아치웠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6%대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디램 매출 1위에 올랐다는 호재에 11%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5.97% 오른 681선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4%에서 5%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9%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알아볼까요? 먼저 현대차 5%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 관세 우려로 신저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LS입니다. 자회사 LS전선이 싱가포르와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전문가님은 정말 주식과 물화일체가 됐다. 이 그 말 자체인 것 같은데 화요일에 짚어주셨던 계룡산업이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했고요. 또 오늘장에서 한택은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주식 타짜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매일 보여드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방송계에서는 아마 최고의 세상의 매매 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 그걸 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매월마다 꾸준하게 계좌로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돈 많이 벌어가고 계시고 뭐 어떤 분은 최근에 뭐 10억을 벌었다 1년 사이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뭐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다 또 어떤 분은 뭐 벤틀리나 뭐 포르쉐로 차로 바꿨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적게는 월천 그리고 또 많게는 월마다 억씩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매월마다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종목을 또 물리는 것도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1년 동안 뭐 2년 동안 제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거의 2년이 지났는데 네, 물린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의 알곡만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번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계룡
건설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남발하는 게 아니라 몇 종목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렇게 방송 나올 때마다 한 종목씩만 말씀을 드려요. 탑픽으로.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탑픽으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룡건설은 이번 주 화요일 4월 8일 날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약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46,450원까지 나왔었고, 이 종목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매매했어? 한택 밑에 있는데 이 종목 40%까지 올라갔는데 이 종목 진짜 매매했느냐? 뭐 밑에 이제 뭐 유일 로보틱스나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아마 조만간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좀 피드백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멀리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시면은 시초가 진입이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보시면 시초가부터 15% 정도 분할 매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잡았냐면은 여기 상한가 자리 있죠. 예, 여기 상한가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오전 당일에만 빠르게, 이게 5분봉이거든요. 예, 보이시죠? 5분봉이라고 적혀 있죠. 5분봉 그러니까 5분, 10분, 15, 20 25, 30, 35분 만에 35분 만에 20%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뭐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제가 또 이제 이 종목이 힘을 느꼈어요. 역시 강하다라는 걸 느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1타점, 2타점 해가지고 또 오후장 당일에 오후장에 또 16% 상승을 하면서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제장에 좀 난리가 났었죠. 주식 진짜 잘한다. 보시면은 시세 알곡만 챙기죠. 네,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 그리고 이런 데서 매매 전혀 없어요. 매매 전혀 없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또 여기서 시세 알고, 그러니까 단 하루 사이에 거의 36%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약 20% 올랐지만 실제 이 종목을 가지고 하루에 36% 단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36%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는 쉽진 않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5분의 1, 뭐 아니면 2분의 1만 가져갔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당일에는 큰 수익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 매매일지는 아니고 제 교육생분들 매매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똑같죠. 타점이 여기서 샀습니다. 보시면은 4월 9일 수요일 날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날 25,500원에서 24,400원에 매수하셔라. 정확하게 적혀있죠. 그러면 타점이 여기서 잡힙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15%, 16% 정도가량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보면은 1차 눌리면 1차 22,500원에서 22,300원에서 여기 1타점, 그리고 22,000원에서 21,800원이 2타점,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한 번에 16% 정도, 15에서 16% 이렇게 분할 매도, 이분은 그냥 한 번에 베팅, 한 번에 매도를 하죠. 한 번에 매수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의 교육생분들의 매매 타점이고, 실제 보시면은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감내해야 될 손실, 이런 것들은 감내해야 될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고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런 거는 만약에 이렇게 돌아 나갔으면 저는 상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상따를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오후장에서 사는 거죠. 저점에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계룡건설로 인해서 정말 큰 수익 가져가셨는데 또 진심을 축하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좀 커요. 좀 약간 좀 그냥 좀 약한 세력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좀 약간 강한 세력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나 아니면은 뭐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력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또 힘이 강하냐, 이걸 전 많이 보는 편인데,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오면은 내려온 대로 뭐 단기 스윙을 하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장중에 뭐 돌파나 눌림 아니면은 뭐 상따까지 제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가격 전략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매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상장 이후 이틀차 때 그때 이제 공략이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세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대형주는 아닌데 일단 끼가 좋죠. 상한가를 잘 가죠.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녀석 좀 물건인데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거래를 하긴 했지만 실제 4월 2일, 3일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던 날에 상따를 해가지고 일부 매도하고 저점 매수 그다음에 고점 매도 이게 보시면 29,000원 선에서 또 여기 보시면 한 32,000원 선에서 이제 매도가 되죠. 괜찮아요. 거의 이게 이 오름폭 하나에 거의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6에서 10%. 그래서 여기서 또 재차 공략해가지고 여기 한 32,000원에서 사가지고 34,000원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매매가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월 20일, 24일 날에도 제가 이제 첫 상장하던 날이 3월 20일이니까 상장하던 날에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5%.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돌파해가지고 또 공략 당일날 10%. 그리고 나서 종가 베팅.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일날 14%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40%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사실 며칠간 보시면은 한 지금 20일이니까 한 20거래일 동안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40% 오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그 안에서 변동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도 지금 대선주만큼이나 뜨겁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었고 실제 오늘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근데 다만 좀 늦은 오후장 그 막판에 3시 20분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슈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 공략을 또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요일 로보틱스 그러면 너는 단타 아니면 단기 매매, 당일 뭐 1박 2일 매매나 당일 주도주 매매만 잘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단기 스윙도 할 종목이 있다. 요일 로보틱스.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스윙으로 공략하셔라. 단타 이거 안 된다. 단타하지 말고 단기 스윙 하실 분들은 여기서 방송했고 그 다음에 당일 여기 시초가에서 공략하셨다라고 하면은 86%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런 데서 1차, 2차 매도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화요일 날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4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59분 종가 베팅으로 산 거죠. 68,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썸네일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이날 제가 종가 베팅을 했어요. 네, 이런 데서 종가 베팅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넥스트 트레이드 NXT에서 절반 수익 실현을 했어요. 플러스 한 5에서 한 7% 사이로 매도하고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1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만간 흐름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 공략은 이날 하고 또 이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 제가 다 매수 베팅했던 자리들 그리고 여기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다 매도했던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뭐 저점을 거의 놓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또 팔고 이런 데서 여기서 제가 종가 베팅한 거죠. 왜 종가 베팅을 했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60일선인데 60일선을 이탈하면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60일선을 하루 만에 재탈환하면은 이거는 후재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갈 뻔했는데 곧바로 살려내가지고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을 텐데 일단은 이윤봉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윤봉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8,000원에서 8만 원 선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뭐 저랑 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60분봉을 보면은 제가 뭐 사고 팔았던 자리들도 있지만 실제 여기 이 자리 있죠. 예,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이런 저점 그리고 이런 저점들 기준으로, 이런 고점과 고점 기준으로 어떤 채널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약간 평행 채널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걸 보고 제가 종가 베팅하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한 거거든요, 일부. 근데 여기까지는 조만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8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10만, 제가 볼 때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세 자리죠. 예,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추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까지는 일단은 조금 수렴 구간, 그러니까 조금 어떤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는 형태의 어떤 수렴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느냐 아니면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4월 5일 에코프로 차트를 잠깐 가져왔는데,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 맞는 척하면서 보면은 이런 저점 구간들은 좀 지지해주고, 이런 고점 구간들에서는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를 벗겨나고 지지 테스트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추세가 또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하나오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는 약간 뭐 권투 선수로 비유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잽을 날리는 거죠. 예. 뭐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잽을 날리면서 이제 저도 같이 간을 봐주면서 거기서 짧게 수익 실현하고, 또 올라오면은 또 제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추세에 맞게 제가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공략 들어갈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하나오션 같이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렇게 공략 이후에 한 2주, 3주 사이에 46% 상승했는데, 최근 방송을 뭐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가 한 3.6조짜리 유상증자가 폭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들어와라, 제가 저점 잡아주겠다. 그래서 최저점 제가 잡았었죠. 여기서 최저점 잡아드리고, 여기서 또 뭐 수익이 거의 20% 가까이 났어요. 15%에서 20% 수익이 나가지고 일부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제가 뭐 다시 추가 장중에 공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또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월 21일 날 여기 저점 공략하고, 여기서는 이제 불타기를 한 거죠. 4월 8일 날 추가적으로 불타기를 해가지고 13%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만약에라도 내일 시장이 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얘는 좀 추세적으로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박스권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여기 박스를 지금 형성했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가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 하면은 분명히 얘도 조만간 큰 추세를 보여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하나 에어로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산과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 원사이클 매매로 대응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한택처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기법서는 물론이고요. 5가지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탄소 포집 테마, 대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목받았고요. 반도체 테마는 관세 유예 안도감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먼저 탄소 포집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두고 탄소 포집 기술이 여야 모두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서 탄소 포집 기술의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6,300조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누가 탄소를 잘 줄이고 잘 활용하느냐가 정책이자 산업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어레인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양 HC 25% 가까운 강세, SK이노베이션도 1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고강도 관세 우려가 완화되자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도 함께 덜어졌는데요. 여기에 TSMC가 1분기 35조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견고하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이러한 상승 탄력이 더해졌는데요. 즉 관세 유예, 실적 호조, 여기에 AI 중심의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오늘 반도체주에 강하게 붉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래반도체와 CG트로닉스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덕산테크피아 18%, 천보도 15%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두 가지 강세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마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정책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주들, 그리고 또 지금 트럼프, 결국에는 약간 이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마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AI나 신규주, 정책주, 대선주라고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 정책주도 신규주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저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사실 크라우드웍스를 거래하고 싶은데 크라우드웍스가 거래량 없이 점상으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솔트룩스를 거래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점상이 아니라 이제 풀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제부터 거래를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크라우드웍스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AI를 육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오면서 AI 육성,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화폐, 그리고 에르코스는 저출산.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특징은 약간 신규주라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크라우드웍스는 신규 상장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기는 했지만, 유라클이나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달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규주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재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주식적인 사고로 제가 가져왔던 어떤 이슈는 뭐냐면은, 일단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오늘 첫 정지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주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정지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훈장을 단 거죠, 지금. 네, 정지 딱지를 달았다라는 거는 훈장을 달았는데, 어떤 훈장을 달았느냐, 그거는 시장에서 대장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몰라도 저는 일단 얘가 시장에선 대장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크라우드웍스도 이제 만약에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8시 후에 공시가 나오든 아니면 뭐 조만간 공시가 나올 텐데 금일 거래 정지를 먹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부대장으로 이제 총 정책주 관련해서는 부대장, 그러니까 정책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종목이 있는데 그 수십 종목들 뭐 수백 종목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에르코스가 일단 총대장을 역할을 맡고 있고, 크라우드웍스는 AI와 관련해서는 총대장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정책주 관련해서는 약간 2등주 성격. 근데 어떤 걸로 결정이 지었느냐, 약간 거래 정지를 누가 먼저 빨리 먹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에르코스는 내일 이제 정지가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에르코스를 좀 거래를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
얘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먹기 때문에 거래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정석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이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사이 출발해가지고 뭐 5배에서 많게는 20배 이렇게 상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오리엔탈 전공이 그랬었잖아요. 오리엔트 전공인가? 그 종목이 300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천억인가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9배 상승을 했어요. 네, 300억대에서는요. 사실 근데 300억대에서 뭐 한 1000억대까지는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지도 못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500억에서 1700억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올랐고요. 크라우드웍스는 600억에서 약 2배, 1300억 이렇게 올랐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6월달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져왔을 거예요.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록스 관련 뉴스. 네, 솔트록스 AI 강국위원회 이재명 대표 양 옆에는 솔트록스 사장, 크라우드웍스 사장 이렇게 두 분이 계셨다. 네, 이렇게 두 분. 이재명 대표님이시죠? 네, 전 대표님이죠. 네. 그래서 이거 사진에 찍혔다는 거는 일단은 상징성이 있죠. 근데 시가총액도 낮아.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억에서 1조짜리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사진 찍혀도 안 움직입니다. 뭐 한 1차 VR 정도만 가다가 이제 말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또 날릴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크라우드웍스를 어디서 매매했느냐? 네, 여기서 매매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없죠. 점상을 갔죠. 여기서 상한가 가고 상한가 점상 갔는데 거래량이 없죠. 네, 그거는 누구도 매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틀 정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근데 너무 좋죠, 자리가. 종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고 점상으로 돌파를 했고 이후에 여기 위에서 움직여준다. 이런 데 또 지지가 된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막 깔끔하게 막 매매 잘했다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주력이 뭐라 그랬죠? 상한가 따라잡기라서 위에서 추격 최고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고점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근데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마이너스 17%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주식 천재다. 주식 너무 잘하네. 근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내려갔다고 해서 제가 손실 본다고 해서 그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려간 거는 내가 손실을 볼 행동을 했다. 근데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손실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손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느냐, 그게 핵심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점에서 진입을 했는데 다만 여기 이 저점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본전 구간에서 나온 거죠. 본전 구간에서. 그리고 와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매도하고 이런 저점에서 또 매도하고 이 종목이 저는 느끼기에는 계룡건설도 어마무시한 주포의 힘을 느꼈지만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도 어마무시한 주포의 힘을 느끼다 보니까 그냥 또 일부 챙겼어요. 일부는 챙겼지만 얘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절반만 챙기고 절반 물량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죠. 이렇게 이제 버텨가지고 사실 여기도 제가 잡을 수 있었거든요. 한 10초만 더 빠르게 신호 보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못 잡았고 어쨌든 버텼어요. 평단은 여기였습니다. 평단은 여기 이런 구간들. 근데 어떻게 됐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이 나와가지고 보시면은 10% 넘는 수익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뭐 VI도 가고 어제는 시간의 상한가도 가고. 근데 저 윤사무엘이 이 크라우드웍스의 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저와 함께 매매했던 제 제자분들의 타점을 보면은 이분은 여기서는 안 샀어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 최저점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이 최저점 딱 여기 최저점에 샀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제 최저점이 거의 3만 주 가량 걸려 있었어요.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3만 주가 저와 제 제자분들의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팔고,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 이렇게 또 VI 가고,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VI를 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 크라우드웍스로 멋진 수익 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매매 스타일이 그래요. 뭐 높다고 해가지고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은 남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한가에서 못 잡았어. 그러면은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공략을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돌파 매매가 뭐 나쁘다, 뭐 눌림 매매가 좋다, 눌림 매매가 나쁘다, 뭐 돌파 매매가 나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는 프리스타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눌림도 잘하죠. 돌파도 잘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돌파나 눌림, 뭐 상따, 종가 베팅까지 다 모든 매매가 원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주식 타짜 아니면은 천상계 윤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누가 주식을 하는데 쉽게 수익을 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월마다 2, 3천만 원 꾸준히 버시는 분들, 뭐 1억씩 꾸준히 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데서 뭐 저점 공략도 하고 또 고점에서 공략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그래야 높아지는 거지. 어느 구간에서만 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만 딱 사겠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버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신규주 또 아니면 또 이제 대선주, 정책주들 보면은 그냥 버티면 수익 내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주 그리고 대선주로 아니면 정책주로 나도 월천 그리고 실제 퀀텀 점프 이뤄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대선주와 정책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AI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주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택으로 장중에 상한가 따라잡기 하셨잖아요. 한택 앞으로의 전략도 궁금하고 그리고 에어레인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약간 기습 공격이 있었죠. 에어레인도 굉장히 좀 오전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가지고 근데 좋은 상한가예요. 되게 좋은 상한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레인을 일단 일부 공략을 들어가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의 또 흐름 보면서 대응할 건데 아마 갭은 웬만하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까 저희 아나운서님께서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할 말을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지금 뭐 딱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첫 통화에서 뭐 관세 그리고 조선, LNG 뭐 아니면 방위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조선도 뭐 하나 오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방위 이런 거는 뭐 하나 에어로나 현대로템 보면 되고, LNG, 근데 이 LNG와 관련해서 에어레인이 최근에 움직였었어요. 한 몇 주 전에 움직였었는데 그때 이제 알래스카 뭐 관련해서 LNG 관련해서 특징주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신규주죠. 신규주가 묻은 종목들이죠. 에어레인, 한택 둘 다 보면은 신규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신규주가 잘 갈까라고 하면은 지금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예전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매물대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신규주를 빨리 날리는 게 좋은 거죠. 매물대도 없고 하니까 쉽게 날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기사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뭐 기사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800조. 이거는 뭐 800조를 벌겠다. 이 기업들이 800조를 벌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극적인 신선한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대선에서 여야 공통 이거는 처음 나온 뉴스예요. 이거 예상하긴 했었는데 여야에서 같이 미는 어떤 정책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임팩트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조금 상한가를 가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키워드 싸움인 거죠, 결국에는. 거기다가 오늘 오후장에는 이제 한택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 바탕에는 그게 있었죠. 주지사가 또 한국에 온다. LNG 사업 참여 독려할 듯.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또 날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상한가, 여기 일봉을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고체 고점인데 여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뚫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이제 상한가를 뚫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을 한번 뚫어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좀 제가 다른 종목들 수익도 오늘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아니면은 계룡건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크라우드웍스 뭐 여러 종목들의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좀 늦게 봤어요. 늦게 봐가지고 그냥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상한가 이렇게 보이나요?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여기서 샀어요. 여기 이런 데서. 네, 이런 데서 충분히 해결됐거든요. 네. 호가창 제가 그때 봤었는데 충분히 여기가 살짝 풀리려다가 많은 그러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마 좀 갭이 발생이 될 건데, 근데 그것도 좀 확신할 수 없는 게 요즘에 강한 상한가, 뭐 사실 계룡
건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갭이 별로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뒤에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 시장에서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레인도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한택, 그리고 한택이랑 에어레인이 공통점이 뭐가 있죠? 요즘에 정책주들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 투자 경고를 먹고 있어요. 뭐 아니면은 거래 정지, 투자 주의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롭죠.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주들도 이제 신규주에 거기다가 이제 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죠. 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종목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도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선주 추가 공략해가지고 나도 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주 짚어보고 왔습니다. 관련주로 에어레인, 한택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개별 테마로 ABL 바이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시간에 55,000원을 돌파하면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정말 잇따라 상향을 많이 했거든요. 네,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 지금도 유효할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안에 가느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칠 안에 가느냐,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월달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월 2일 날 점상을 갔잖아요. 점상을 가고 나서 16만 원에서 점상 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43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보면 출발이 점상이죠. 근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점상이 더 이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T상이죠. 얘는 T상. 네, 그래서 얘가,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오늘 모르겠어요. 그 공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투자 경고 예고가 아마 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경고 예고가 뜬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이런 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서 2,000억 사이에서 투자 경고가 걸리고 뭐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투자 경고 먹어도 뭐 점상으로 가겠다 하면 점상으로 가는 건데, 사실 얘네들은 대형주 느낌이잖아요.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2조 7천억, 2조 7천억인데 대형주나 중형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급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경고를 아마 피할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 예고가 뜨니까 그때부터 며칠 쉬었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오늘 그리고 어제는 뚫어주는 흐름을 보였고 그 매물을 다시 흡수하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뭐 증권사에서 오늘 한 5군데 증권사에서 뭐 8만 원을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했잖아요. 거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선형 차트는 깔끔하게 돌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로그 차트가 중요한데 이 로그 차트상 55,500원 선, 여기를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종가로는 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이 파란 선 보이시나요? 이 파란, 그러니까 이 저점과 이 저점, 그리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파란 선, 여기만 확실하게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수천 분한테 아낌없이 종가 베팅으로도 공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최저점을 이후에 여기 잡은 사람이 접니다. 첫 저점에서 매수 공략해가지고 반등 시에 이렇게 매도를 했었어요. 제가 짧게 먹네 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짧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위에 평단을 올라오지? 그래서 다시 재매수했어요. 재매수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또 종가 베팅 해가지고 올라갈 때 공략 이후에 15% 상승했습니다. 1박 2일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4월 9일 날 15% 매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여기서 종가 베팅.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아마 한 49,000원 선까지 내려갔었죠. 여기서 저점 잡아가지고 오늘에도 보면은 공략 이후에 15% 상승. 이런 식으로 이 ABL 바이오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저한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BL 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재료 좋다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2조 5천억짜리인데
그 GSK라는 영국 기업과 거의 3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펀더멘탈이 확 바뀔 수 있고, 거기다가 차트도 만약에 5만 5천 원 선을 완벽히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제 정말 강한 추세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 유한양행처럼 근본바이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한 제 제자분들 타점 보면은 다 비슷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 윤사무엘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ABL 바이오도 보시면은 네, 보이죠? 4월 8일 날 48,500원, 47,500원. 네. 손절가 이탈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4월 8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17분에 51,200원에서 55,500원에서 다시 또 재매수한다. 그리고 4월 8일 날 비중 높여라, 네, 비중 더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4월 8일 화요일 51,000원에서 5만 원 사이 3시 9분에 종가 베팅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목표가는 제가 목표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오면은 매도한다. 올라오면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핵심 주도주라고 전 부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본 바이오도 있고,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대장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유한양행과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근본 바이오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테오젠은 작년 한 해 10배 이상 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근본 바이오 추가적으로 공략해가지고 나도 계좌 퀀텀 점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반등이 반가우면서도 또 내일장이 막막하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든든한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주력이 상한가 따라잡기 그리고 돌파 매매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눌림 매매도 저보다 잘하는 전문가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보통 상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당일날 수익을 낸다. 당일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간 상태로 다음날 갭을 먹는다. 약간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뭐 밑에 있는 주식을 상한가를 가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상한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먹잖아요, 수익을. 운이 좋으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매일 상한가가 나옵니다, 종목들이. 왜냐면은 일단 애초에 타점이 높아요. 네, 20% 이상 상승한 종목. 그리고 테마주의 뭐 대장주격. 그리고 좀 재료 같은 경우에 좀 신선한 뉴스. 네,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분봉상에서는 뭐 1분봉상에서 이 38선 위에 있어. 위에서 주가가 형성할 때, 위에서 놀고 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일봉상의 전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때 저는 당연히 상따를 합니다. 오늘 뭐 에어레인이라든지 한택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신고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저 윤사무엘의 손을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나아이라는 종목을 상따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샀어요. 그냥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샀거든요, 분할 매수.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매도하고, 보시면 이렇게 매도. 네. 근데 이게 적어 보이는데 1박 2일 동안 12%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따 종목 뭐 44,000원에서 43,500원. 그냥 뭐 전 저 밑에서 안 사고 싶어요. 네.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세요. 왜냐면은 밑에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흔들기가 되게 심해요. 차라리 그냥 저는 위에서 편하게 사겠다 이거예요. 비싼 웃돈 주고서라도 그냥 나는 확인하고 위에서 사가지고 그냥 위에서 매도하겠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오리엔트 종목도 보시면은 이런 데서 매도 안 했어요. 저 연할 상따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도 보시면은 윤석열 선고일 확정에 이재명 테마주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네,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 38선, 이 빨간선의 38선인데 38선 여기 돌파, 여기 내려온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당일 공략 3분 뒤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1박 2일 만에 18%. 물론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한 8% 정도 수익이에요. 어쨌든 근데 분할 매도해서, 하지만 1박 2일 동안 여기선 또 수익률 게임을 할 수가 있죠. 18% 매도하고 이후에 더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만 수익 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좀 저는 약간 좀 매매 스타일이 그냥 시세 알곡만 원하는 스타일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은 이런 데서 전고점 부근, 그럼 연화에 상따하면 됩니다. 연화. 그리고 보시면은 분봉상 38선은 이탈을 안 하죠, 전혀. 네, 그래서 여기서 돌파,
여기서 상따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24% 수익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SB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삽니다. 위에서 사고 18% 갭, 위에서 사고 23% 갭. 그러니까 좀 쉽게 주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저는 그냥 살살 알고만 깔끔하게 먹자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따 돌파 매매로 정말 제 제자분들이 매월마다 수천 또 많게는 수억 원씩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 전매 특허인 이 돌파 매매 그리고 상따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돈 복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법서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에어레인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인데요. 고점은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여기 상단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 네. 근데 그 상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 화요일 날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강한 상한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걸 비견될 만큼 강해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부터 그다음에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건데 사실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15% 분할 매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 주가는 뭐 3만 원 선,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이 정말 강하죠. 저 여기서 뭐 돌파 매매하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괜찮은 오늘 수익 가져가셨을 텐데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고 오늘 에어레인이나 뭐 한택 상한가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린 주식가 우랄채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강세장에서 더 강하게 불을 뿜었던 윤삼호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계룡건설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시고 하루 만에 최고 20%가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I 인공지능 테마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집중이 됐는데요. 특히 크라우드웍스의 김우승 대표가 원외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력이 강조가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크라우드웍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LNG 테마입니다. 관세가 유예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에 수급이 집중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한택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 개별 이슈로 ABL 바이오 올라왔는데요. 영국의 제약사 GSK에 4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호재 속에서 사거래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슈 속에서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 바로 에어레인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탄소 포집 정책과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 1차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